안녕하세요. 객주아재입니다. 최근에 태안 3지구에서 상가 지금 건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태안 3지구에 대한 개발 계획도 좀 듣고 투자 메리트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드릴까 해서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시행을 맡아서 지금 하고 계시는 우리 대표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소개 한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개발 시행업을 하고 있지만은 일주일에 2번 정도 네. 또 이 부동산을 배우는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강의도 해주시고. 예, 지금 현재 이제 저는 겸임으로 네, 또 그렇죠. 지금 또 출강을 하고 있는데 20년 넘게 요일을 또 하다 보니까 예. 나름 또 커리어도 좀 있다고 네. 자부하고 하는데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판매하고 마는 그런 개발 일을 하기보다는 항상 그 임차인을 먼저 그게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이 살아야 임대인분들 소득이 나는 거고 또 유지가 되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도 임차인 무성이잖아요, 사실. 당연하죠. 근데 여기를 선택하신 어떤 계기라든지 이유는 있으실 것 같은데. 화려한 다운타운보다는 대도시에 되려 경기도권은 사실은 몇 개 지역에 잘 지금 이미 성공한 항아리 상권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지금 저희 사이트에 있는 태안 3지구가 있고 또 태안 3지구에 앞서서 태안 1지구 네. 병점역에서 좀 한참 들어가면 진안동 일대를 저희가 태안 1지구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고 네, 그 맞은편 쪽에. 그렇죠. 그리고 저희 사이트에서 또 몇 킬로 정도 올라가면은 봉담 1지구 동아리를 베이스로 한 태안 2지구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봉담 2지구까지 확장이 된 그렇죠. 상태고 3지구도 발표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요 태안 3지구인데 이 1, 2, 3지구가 경기도권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서울과 가깝긴 한데 외면당했죠. 맞습니다. 그래서 안산이나 또 시흥시, 수원에 입주를 못하는 그런 영세 기업 형태로 요 화성에 진입해서 그 적은 임대료나 토지 대금으로 공장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분들이 주 베이스다 보니까 소득 비용이 높지 않은 편에 속하는 지역이었죠. 대기업보다는 이제 중소기업이 그렇죠. 많이 그리고 들어오니까. 역세권이 없다라는 공통점이 네, 있고요. 맞습니다. 용인의 배감, 네. 그리고 화성에는 장지리라고 하는데 지금은 장지동이죠. 네. 남동탄의 끝자락입니다. 그 오산하고 용인시하고 맞닿아 지금은 있는. 동탄 2기 신도시 붙어가지고 그냥 명칭은 동탄 금상, 2기 신도시인데 금상이다. 어찌됐건 간에 전철이 안 들어오고 굉장히 외지고 그리고 이제 남양주, 덕소, 기타 이런 항아리 대표적인 항아리 상권들이 있는데 이곳의 공통점들이 보면은 소득 수준이 좀 낮으시고 전철이 없고 또 다운타운하고는 좀 거리가 멀고 근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곳 5곳의 공통점이 뭐냐면 경기도에서는 가장 임대료가 비싸고요 상가 매매 가격이 가장 비싼 곳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에 1억 원이 최초로 넘어간 곳이 바로 그곳들입니다. 항아리 상권이라는 베이스를 갖고 있고 여기가 화산동, 네. 안녕동, 송산동 이런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부분을 LH공사에서 네. 일부 먼저 개발을 한 겁니다. 낙후된 지역을 어찌 보면은 도시 재생이나 정비 사업보다는 조금 더 크고 또 민간 택지나 또는 이제 공공 택지 개발보다는 약간 작고 규모가 하지만 요 지역이 지금 요 세 개 동이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다른 지역하고 경기도에서는 가장 큰 주민자치센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반대로 그렇게 큰 주민자치센터를 갖고 있다라는 거는 이게 고층 빌딩은 없지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 개 동에 고층 빌딩, 고층 아파트는 없지만은 낮고 넓은 형태로 주거 형태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팽창하고 커질 확률은 충분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단일 자치센터로 여기가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경기도권에서. 요 또 세 개 동의 공통점이 보면 요 사이트를 반경으로 해서 지금까지 상업지역이 단 한 곳도 공급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건 그렇습니다. 상업지가 별로 어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냥 일반 주거지로 해서 그냥 가게 같은 개념이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은 현재 여기가 이제 상업지가 다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분들이 불가피하게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태안 2지구나 또는 1지구, 수원이나 동탄까지 나가서 의료 서비스도 받아야 되는 또 생활 인프라를 그렇죠. 또 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저희 이제 3지구의 요 중심 상업지가 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유는 이분들의 1차 소비는 의료도 마찬가지고요. 요 사이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태안 3지구가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저희 사이트하고 연계된 사이트는 앞으로 개발되는 거 포함해가지고 약 한 8천 세대가 좀 넘습니다. 현재 신규만. 신규만 예, 8천 예. 세대. 그리고 기존에 돼 있는 거기도 요 꽤 세대 되죠. 예, 여기도 굉장히 많은데 이 구심에 네. 상업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중심 상업지랄 건 없죠. 예, 없습니다. 코너에 뭐 가게 좀 몇 개 예, 있고 마트, 킹마트가 예, 있고 근린 뭐 시설이 그런 이런 식으로 뭐 몇 개 정도 음. 분포되어 있긴 한데 이 상업지라고 할 만한 지역은 아예 그 블록 자체가 없습니다. 이 사이트에. 그리고 요 지금 남산이나 안녕 산단도 마찬가지로 전혀 없습니다. 요 밑에는 뭐 공정이고 뭐 근데 자배야 거기도 뭐 상가 같은 거 조그만 건물 한두 개에 뭐 맞습니다. 팔고 하는 거 이런 거 있고. 예, 예.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낮고 넓게 분포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뭐 몇 개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이 지도에는 다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남산 안녕산단이 수원에 있는 고색 첨단 산업단지보다 고용 규모가 훨씬 큽니다. 근데 그래요? 높지 않아서 사람들이 별로 이걸 그렇게 커 보이지 않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뜨지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별로 그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토지를 개발해서 공급할 때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공급 가격이 어찌 보면은 그들이 가장 먼저 이 사이트를 개발하는데 가치를 만들어내는 표준이 되거든요. 그렇죠. 공담 2주구나 병점역에 비해서 공급가는 똑같았는데 내정가는 거기는 건폐율 80에 용적률 800%를 줬는데 여기는 70에 400%밖에 안 줍니다. 한밖에 안 줬네요. 그렇죠. 근데 내정가나 평가 금액의 토지가 공급가가 똑같다라는 거는 여기가 가치가 더 높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가치가 그만큼 있으니까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그렇죠. 거겠죠. 미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그렇죠. 거죠. 이분들은 요즘에 그런 SH나 LH 같은 경우는 또 민간 택지도 마찬가지인데 민간 기업에서 개발할 때도 이 사이트를 이용하는 개체수에 직접 직경력을 그들이 직접 연구 분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과연 요 사이트에 어느 정도의 뭐 근린 비율을 잡아야 되고 또 어느 정도 개체수가 이용할까라는 걸 충분히 분석하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기는 태안 1, 2, 3지구 병점역을 포함해서 통 털었을 때 상업지 공급 비중은 태안 2지구 봉담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50%밖에 안 됩니다. 직경역에. 근데 보면은 제가 보기에도 지도에 비해서 중심 상업지 비율이 낮게끔 돼 있어서 맞습니다. 상가 들어오신 분들이 그래도 좀 경쟁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동산은 저희가 뭐 항상 그러죠. 이 LTT, 로케이션, 맞아요. 트렌드, 타이밍 이렇게 이제 얘기들 하는데 가장 우선시 되는 건 바로 이 로케이션 사이트가 입지가 맞아야 되고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현재 군포 송정지구를 가보시면요. 딱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일자로 상업지가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단지를 배면에서 벗어난 데는 지금도 가시면은 다 공실입니다. 그렇죠. 아니 이 단지를 어떻게 보면 마주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 단지를 딱 배면 전면으로 보고 있는 상가들은 가시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보시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소비자는 직경력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내 눈에 먼저 있기를 반복해서 연습을 합니다. 아이 컨택을 계속합니다. 그렇죠. 내가 항상 자고 일어나고 생활을 하고 출퇴근을 할 때 맨 먼저 눈에 띄는 게 항상 나도 모르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필요할 때 생각날 때는 자기도 모르게 거길 걸어가고 있어요. 그렇지. 거기에 뭔가 있다는 걸 알거든 이미. 그게 바로 직경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굳이 더 많은 돈을 주고 단지 전면을 보는 거는 항상 그런 원칙에서 또 코너를 선택을 하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북임이라고 돼 있긴 하지만은 여기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입니다. 여기에도 나타나듯이. 그래서 평균 입주 세대 연령이 젊습니다. 아이들이 많고 또 소비력이 좀 활발한 세대죠. 맞습니다. 외식도 좀 하고 뭐 이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방, 신안 미지엔 이미 다 입주해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 입주해 있고요. 여기도 지금 한창 공사 중이고요. 이것도 확정이 돼 있는 곳입니다. 확정은 지금 현재는 공터인데 여기도 확정이 돼 있는 겁니다. 예, 확정이 돼 있고. 지금 보면은 뭐 여기 공터라고 돼 있지만 뭐 당연히 이렇게 같이 개발하게끔 돼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장담하건대 경기도권에서 거의 뭐 몇 개 안 남은 마지막 항아리 상권이라고 봐도 저는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앞에 이제 입주를 여기 곧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그분이 한 그분들이 1,300세대 정도. 맞습니다. 그 뒤에가 지금 한참 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저게 입주하죠? 이제 불과 한 3, 4개월 남았습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도 한 1,500세대? 맞습니다. 1,400세대는 되는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이렇게 따져도 세대가 있는데 기존에 뒤는 뭐 여기도 아직은 여기 입주했고요. 없어서. 여기는 뭐 기존에 있는 예, 분들이니까 입주했고요. 이분들 뭐 근처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사실은 근데 이분들은 뭐 당연히 이쪽으로 와서 쇼핑할 수밖에 없고. 예,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요런 소비 세력을 포함해서 근생을 공급합니다. 계획을 할 때. 예. 이 지역은 루프탑 빼고 6층까지입니다. 실사용은. 하지만 저희는 요 루프탑까지 커뮤니티를 7층에다 만들었습니다. 이 사이트 주민이구나. 건물에 아, 이용자들이 커피 한 잔 아니면 아이들을 요 4층 같은 경우는 전체가 학원 시설로 저희가 이미 네. 맞춰놨기 때문에 아이들을 기다리면서 차 한잔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편의시설로 놀 수 이렇게.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뭐 찌끄럼틀부터 해서 저희가 이미 다 마쳤습니다. 그걸. 참 상가에 그렇게 하는데 흔치 않은데. 네, 그리고 이제 소비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서비스 면적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실을 만들어서 각 층에 중정 형태로 만들었고 그리고 2층도 보면은 이렇게 상부층에 이렇게 공간을 보시면 바로 이 공간이 뭐냐? 휴게실입니다. 흡연실하고. 아니 만들었습니다. 실로 흡연실을 별도로 모든 층에다 구성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도 1층의 중정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저희가 벽을 아예 없앴죠. 그래서 털서 폴딩으로, 자유롭게 폴딩 도어로 해서 저희가 이 앞에 베이커리를 임차 입증시키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을 잡았습니다. 저는 미용실도 굉장히 탐나는데 임차 3층이 딱 2층에 3층 미용실 좀 들어오면 그리고 또 아주 3층은 전체가 또 이제 병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식이성도 좋고 그다음에 여기 독점 거의 그냥 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이런 브랜드 위주로 저희가 런칭을 해놓으면 아무래도 요 지역이 다 개발이 완료되고 난 이후라도 아무래도 가장 1등인 또 건물이 되지 않겠나. 그러면은 여기 입점해 하시는 이제 뭐 상인들이라든가 또 임대 사업을 원하는 분양자들께서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계속 보존되고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어올 때는 약간 어려울지 모르지만 시간 지나면 그만큼 맞습니다. 대가가 이제 프리미엄 생기도 시설비라든지 이제 권리금도 생기는 것이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환경에 따라가야 돼서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분양이나 임대를 하면서 지금 워낙 고금리 시대잖아요. 그렇죠. 금리가 제가 또 아직도 맞습니다. 그래서 고정돼 있는 게 아닌 상태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그 협력 업체와 또 직원들하고의 또 협의를 거쳐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3.5%라는 금리를 분양자들한테 만족을 시켜놓고 그 오바된 지금 고정금리를 해주겠다. 그리고 변동금리 위에 대한 거는 이제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거는 선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또 그것도 협의를 못하는데 대출은 어차피 상가 받으면 받아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금리가 높은 부담에 대해서 일부분은 이제 시행 쪽에서 좀 감내를 해주겠다. 예, 그런 맞습니다. 얘기시잖아요. 예. 편의점보다는 조금 더 크고 슈퍼보다는 확실히 좀 작고 그런 형태의 이제 편의점들이 뭐 노출도 노출이지만은 이제 내년 불과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는데 1월 1일 이후서부터는 편의점은 슈퍼나 편의점에 담배권이 없으면 사실 그렇죠.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렇죠. 저희가 여기에 담배권을 내버리면은 요 사방이 다 100m 안이 되고 직선도 100m 안이 되버립니다. 센터를 잡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담배권이 나오지를 못합니다. 담배권이 중요하죠. 그렇죠. 상가는 담배권이라는 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편의점이나 이런 기타 또 이제 브랜드 치킨 또 베이커리 이런 부분들을 가장 먼저 선점해놓고 나면 그래도 저희 건물의 직행력이 가장 높지 않을까. 그리고 브랜드를 위시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아파트 단지 앞에 있으면서 주차장까지 딱 보유한 상태 센터에 딱 잡고 계셔. 예, 거기다 이제 화성시 공용주차장까지 예. 바로 마주보고 있어서 근데 모든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볼 수밖에 없고 먼저 이제 선점을 해버리셨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리고 기득권을 다 잡아버리거든요. 요 지금 전체 블록 중에서 유일하게 주차장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땅이 요 두 필지밖에 안 됩니다. 이 도로의 주도로에서 바로 인아웃풋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나머지는 다 돌아서 들어와야 됩니다. 요렇게 요런 형태로. 여기는 인아웃이 지금 되지 않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도로에서 바로 주차장이 들어가고 나오고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펜스가 도로에 쳐져 있는 이 방어막이 없어지겠죠. 저희는 그러겠네요. 도로에서. 근데 요 주도로를 배경으로 한 여기 펜스는 막혀져 있죠 원래. 다 막혀져 있고 예. 저기에 1층 시설, 소매 시설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오다 보면 이렇게 보고 들어오다 보면 여기로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는 게 보통 소매 보고는 들어오는데 거기 가는 게 맞습니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가장 우선 공급된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지금 베이스 세대를 위시해 가지고 브랜드들을 가장 많이 선점한다는 점. 또 병원 시설을 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해서 이미 입점 확정을 시켰다는 점. 그리고 이제 6층 같은 경우는 체육 전용 시설로 해서 허가까지 다 이미 예. 저희가 준비해서 시공을 하고 있다는 점. 뭐 층을 높여서 그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그리고 7층에는 이제 이 주민들이 입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7층까지 다이렉트로 이렇게 할수 예, 올라와서 커뮤니티 공간을 7층에 전체 다 음. 이제 설계에 반영해가지고 아이들은 뭐 키즈 파크 같은 경우는 키즈 파크 형태로 뭐 몇 개 되진 않지만은 아이들이 충분히 놀 수 있는 흑장난하고 놀 수 있는 공간과 또 이제 커피라도 거기서 아이들 보면서 벤치에서 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테라스 형태 루프탑은 저희가 설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너무 앞서가는 건 이제 저희가 루프탑에 이제 승강기도 직접 다 올라가고 하지만 또 중형하고 대형 또 물류 드론 이착륙자까지 만들었어요. 설계에. 근데 주차도 여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필질 두 개를 해놓은 상태라서 그렇죠. 보통 원회로 가면 좀 요새 차가 대형화됐잖아요. 높고 이제 맞습니다. 차들이 커서 예. 주부님들이 사실 운전을 좀 하신다는 분들 좁으면 부담스럽거든요. 그 들어가기 사실 또 맞습니다. 마주치면 또 대책이 없어서. 그래서 저희가 주차 시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트레이로 저렇게 양면을 할 수가 있어서 예, 넓게 잡았고요. 일반 필지 작은 거 요거 뭐 양면 못 들어가잖아요. 작아서 이거 사실은 예. 그렇게 힘든데 M과 MD라고 D로. 하신 이유가 네, 메디컬 센터의 MD입니다. 메디컬 센터에서 MD. 네네 맞습니다. 1층은 지금 평수가 몇 평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요? 1층이 구성이 전용 면적이 네. 각 호실당 제일 적은 면적이 약 한 13평부터 그리고 13평부터. 예 여기 보시면은 약 한 16평까지. 좀 큰 거 예, 옆에 나와 있는 거 예, 16평. 그리고 거의 한 그렇지 않은 거. 17평 정도 되는 게 두 개 호실이 있고. 네, 입구 쪽에 있는 건 아무래도 조금 네 맞습니다. 크네요. 예 여기도 이미 다 뭐 확정입니다. 뭐 약국과 약국은 뭐 하나는 분명히 죽집이나 적었을 예. 그래서 지금 101, 2호하고 또 2층에 201, 2, 3, 4호까지를 지금 그 중형 베이커리 카페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커피숍하고 복잡 아까 같이 말씀했던 네네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고 이제 뭐 1층 같은 경우 요 중정은 이제 커피숍과 베이커리 카페나 기타 사람들이 같이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랬을 수 예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오래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제 7층에 루프탑 커뮤니티로 가서 이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상층부 2층부터는 평수가 보통 한 20평에서 30평, 한 30평 좀 25평 전후네요 대부분. 지금 가장 적은 거는 뭐 한 10평대도 있습니다. 상부층도.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다 안 돼 있는데 일부분 또, 예. 또 중간에 이렇게 설계상으로 좀 잘라진 데가 또 있는 예, 거예요. 수요자들이 또 요구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두 칸에 한 칸 반 원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래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여기 얼설계는 표시되어 적게 됐지만 하다 예. 보면 이렇게 좀 중간에 잘라지는 수가 표시되어 있어요. 있는 면적보다는 좀 이렇게 나눠져 있는 호실이 있습니다. 몇 개. 예, 그래서 잘 공급이 됐고요. 의료 시설 같은 경우는 3층 전체가 의료 시설인데 지금 5층 일부와 또 2층 일부가 아마 다른 일부 과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3층에 되어 있는 3개 과가 말고도 3층은 점주해서 이제 2층과 예, 4층. 치과나 한의원 그타 뭐 이제 그 통증 재활 뭐 학과인지 그게 아주 크지는 않은데 이제 어쨌거나 그냥 미니멀하게 작은 걸로. 같이 들어오는 데는 같이 다니더라고요. 예. 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2층 같은 경우는 그 청소년 이제 심리발달 치료센터가 약간 전용 면적 한 150평 정도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 반경 약 한 몇 킬로 이내에 지금 도시에는 너무 흔하게 있는 그런 청소년 심리발달 치료센터가 여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최근에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도 사실 이렇게 많지 부동산 않았거든요. 하면서 거의 못 봤거든요. 근데 네네. 최근에는 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병원 들어오는데 일부분 이제 같이 예. 해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전용 면적 150평 정도로 해서 그래서 적어도 요 세 개 동에 태안 3지구 이제 뭐 학생들이나 또 학부모들이 뭐 동탄이나 수원까지 나가서 치료받지 않아도 이 동네에서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게끔 트렌드를 그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건물 이름. 네 맞습니다. 5년 안에는 이 동네가 아마 좀
너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길게는 한 10년까지 보면은 여기다 확정이 된 겁니다. 여기도 한 4,300가구가 다 전부 다. 지도상으로 보면 뭐 여기 비어 있는 데도 그렇고 밑에도 네, 그렇고 저희가 여기도 지금 하는 거 보면 여기까지는 그냥 같이 이렇게 묶여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는 뭔가 다 놔둘 것 같지가 개발이, 않아요. 예, 여기도 다 재개발 부분, 지금 이미 뭐 지정고시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여긴 다 개발입니다. 다. 그렇죠. 여기서 좀 다 재개발로 네, 다 들어갈 맞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가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부분 지금 하겠죠. 블록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블록씩 지금 개발이 이미 뭐 확정이 돼 있고 또 지정고시 떨어졌고 여기도 다 확정이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 현재까지는 이 지역의 상업지는 여기 하나다. 그리고 요 도로가 물류도로입니다. 여기는 지중화돼 있고 네. 여기는 단절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초등학생들도 자유롭게 손잡고 건너가는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그냥 이 지상 이게 뭐 지하로 이렇게 다 이렇게 지나가게끔 해놨잖아요. 다 그렇죠? 100% 지중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 요 정도 차선에 또 길이라면 기럭지라면은 사실은 소비가 호환이 안 되거든요. 순환이 안 되고. 근데 여기는 지중화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 상단에 계시는 주민들이 다 여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도 여기 다이소나 버거킹이 내려와 있지만 개소한 지 얼마 안 돼요. 오늘도 같이 가보시면 알지만 이 동네 사람들이 다 걸어서 일로 옵니다. 이렇게 오거나 여기서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러네. 여기 예, 이제 메인 이렇게. 도로라서 예, 이쪽으로 이렇게. 먼저 들어오겠네요. 이게 1번 메인이고요. 이게 서브고요. 네. 이거는 물류도로입니다. 그렇죠. 차만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죠. 외지 사실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게 땅이 가장 늦게 팔리고 안 팔렸던 겁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차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도로에 붙어 있는 토지인데도 불구하고 안 팔렸던 이유가 바로 흐르는 도로다 보니까 그렇게 따지면 뭐 고속도로에다 해야지. 그렇지. 이 보기 좋은 데가 꼭 손님이 많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토지대가 꽤 비싼데 여기서 이 도로를 베이스로 영업할 수 있는 건 바로 이제 그라운드 형태의 주차가 이제 집합 건물 형태가 아니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쪽으로. 내가 일정 속도로 가다가 바로 진입이 용이한 주차가 가능한 그렇죠. 1층짜리 식당이라든지 마당이 있는 마당이 이런 베이스에 바로 소매점들이 즐비하죠. 근데 여기 형성되면 여기는 뭐 개발이 되든지 아니면 그런 식의 패턴으로 또 더 들어올 것 같아요. 상업지는 더 이상 여기 말고는 앞에는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이제 문화재 보호 구역이라는 게 단점도 있지만 또 어떤 그런 개발을 제한하는 또 장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지금 요 태안 3지구는 지금까지 태안 1, 2지구가 실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3지구도 진안동 이상 간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규모가 점점 커질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는 보통리까지도 상업지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작은 참 잘하셨는데 때를 조금 약간 어려울 때 하필이면 이렇게 그냥 저희도 그게 조금 이게 1, 2년만 했으면 좀 대박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좀 늦게 시작한 건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또 분양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된 거죠.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어려울 때 저희가 어찌됐건 간에 땅값은 분명히 그 태안 2지구 봉담이나 병점보다 비싸게 샀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더 비싼 땅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분양가는 병점이나 봉담보다도 낮춰서 공급합니다. 박리담회라는 개념보다는 좀 더 낮춰서 실효성 있게. 왜? 지금 상황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투자자 측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이 딱 타이밍이 매수 타이밍인 거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행하고 계신 대표님하고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태안 3지구는 지금은 조금 허접한 것 같은데 그 대신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태안 3지구 자체에 상업지가 많지 않고요. 그다음 앞에 기본적으로 한 3,000세대 되는 그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상가라서 거기다 또 센터를 잡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은 이제 유동인구가 많지 않지만 조만간 조성이 다 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왕래하는 그런 중심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혹시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관심 있는 분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자세한 상담 이렇게 해드리겠고요. 최근에 와서 시행하신 분 말씀이 이렇게 실수요자가 오면 또 이렇게 별도로 또 더 좋은 선물도 줄 수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문의 주시면 좋은 경과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자료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